샤론코치 TV의 가장 유익한 프로입니다.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오늘은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달리는 순환선 이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멘트는 안 바뀝니까? 입 뻐꾸기는 계속 갑니다. 네. 뻐꾸. 네. 참 뻐꾸기 이런 거 보통 이렇게 20대 후반에 껄렁거리는 남자애들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고급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호선 쌤 입에 들어가면 다 옷구슬이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말이 리드미컬하죠. 아주 보배로운 입입니다. 참 호선 쌤 만나면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방송을 제가 모니터하면 잠깐 철없어 보이는 것 같아. 저희는 경량급 방송입니다. 라이트 플라이급이라고요. 체중하고 무관하게 삶의 무게를 줄여드리고 인생이 가지고 있는 큰 무게가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곳에서 가장 무거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방송. 우리 샤론 코치와 함께하는 이 관계 방송이 있지 않아요? 있죠. 지금 계속 그 30kg 감량 유지됩니까? 조금 이제 최근에 제가 네. 2월 말쯤에 수술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회복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네. 체중을 조금 일부러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금방 느니까요. 어. 그래서 약간 체력을 보완하느라고 약간 살을 조금 찌운 상황이라서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제자리 돌아왔고요. 네. 이제 다시 마라톤 시작합니다. 호선 쌤이나 저나 네. 아팠다가 이랬다가 이제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가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일하고. 그럼요. See you again. 네. 팔자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일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또 실실거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특집. 자, 에듀 그랜드마 에듀 그랜드파 얘기했고요. 오늘은 에듀파파. 네네. 예, 우리 호선쌤과 함께하는 교육 특집인데요. 워낙 전문가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모토가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이프 코치십니다. 라이프 코치. 사실 전공은 특히 노인학 쪽. 그렇죠. 노년학을 주로 했었고요. 노년학.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예전에 사이버대에서 공부했을 때 꼭 만나고 싶은 그런 교수님이어서 만나봤는데 친구가 되었죠. 그렇죠. 물론 뭐 억울하시죠. 너무 늙은 친구라서 제가. 그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오래되었는데 스스럼은 없고요. 제가 그냥 가끔 이제 정말 TV 보면 워낙 TV에 수도꼭지잖아요. 맨날 틀면 나오기 때문에 매번 연락을 안 하지만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 지내시는가, 뭐 하시는가, 그럼 뭐 언니 금방 라디오, 금방 뭐 친구로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예, 모임 너무 많고요. 예, 일 너무 많이 하고요. 그렇죠? 모임이 많은 이유는 밥값을 잘 내서고요. 네. 친구가 많은 이유도 돈을 잘 써섭니다. 그렇죠. 저 술은 잘 마시지 않지만 항상 다른 건 몰라도 밥값은 잘 내는 달리는 순환선 이호선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마 봬요. 제가 모든 밥 사람들이 사드립니다. 다 좋아하죠. 네. 인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밥값이요. 이렇게 장수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감사하죠. 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남편이 최고의 친구인데 네. 그 이외에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삶의 여러 영역에서 조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사실 남편 얘기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또 이호선 교수님께서 사랑의 상징이시죠. 아우 하트 발사. 네. 워낙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시고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입만 열면 남편 얘기. 아유 우리 학철이. 약간 연하. 아니 뭐 살짝이나. 네. 요새는 한 번 9살 10살 차이 나야 이제 동생이다 그렇죠. 이 정도고. 그때는 뭐, 그쵸? 저희 때는 뭐 이 정도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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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너무 알차게. 사실은 후원이나 지원 이런 거 많이 해주시죠. 전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 이렇게 일을 하기가 어렵죠. 너무나 고맙고 특별히 이제 저희 애 아빠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네.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땐 마음의 엄마는 저희 애 아빠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하고 또 심리를 분석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진짜 따뜻하게 그 분석에 온도를 넣어주고 그 안에 온도를 깔아뒀던 그 사람은 바로 애 아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고요. 네네.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부모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 이런 시기죠. 왜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예, 그다음에 고3 여자아이들은 또 대부분 많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예, 몸도 아프고요. 짜증 많이 내고요. 더럽게. 네, 네. 시험 성적 하나 틀렸다고 정말
뭐라고 하지요. 그렇죠. 정말 욕 나올 더럽게. 뻔했습니다. 방송에서.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엄마가 커버할 수 없는데 사실은 아빠가 많이 도와주시죠.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아빠들 이야기를 하자 보면 최근에는 바짓바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 아빠들의 원조, 우리가 과거의 아이들을 뭐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동생의 희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아버지들의 전적인 후원과 지지와 리더십이 엄청나게 아이들 그럼요. 공부 또 이후에 사회생활할 때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엄청 영향을 많이 중요하죠. 미치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들의 역할이 새삼 더 돋보이는 말 그대로 제2의 가부장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 가부장의 이름은 사랑의 가부장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의 가부장. 그러니까 아빠의 무관심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 거야. 그럼요.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이렇게 집안에서 엄마의 부재시 아이를 갖다가 뭐 식사도 같이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교감도 쌓는 것도 있지만 실제 입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아빠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우, 당연하죠. 네. 최근에 그 대입이 있을 때 입시 설명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깜짝 놀라죠. 옛날에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가잖아요. 거미튀튀한 분들이 중간중간에 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3분의 1은 아빠예요. 네. 이게 엄마랑 같이 온 곳, 부부가 같이 온 경우도 있지만 아빠가 단독으로 아이를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기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찬 바닥을 데워가면서 그 정보를 듣고 또 아이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논의하고 실제 전문가들도 찾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그 그림은 없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 중심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엄마부터 꼭 알아야 되는 나이스. 나이스. 아이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스가 이 나이키의 짝퉁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실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전체 학습뿐만 네. 아니라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그 학교 내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네. 적어놓은 이 사이트가 네. 있죠. 아빠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나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So Nice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내 생활을 알 수가 없고요. 특별히 선생님의 평가나 아니면 전반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고 동아리는 어떤 게 있고 네. 사실 아이들이 말 없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요.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애들은 어떤가 학교 평가는 어떤가 궁금하시죠? 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네, 중학교 나이스. 시절도 들어가 네. 보시고 고등학교 또 들어가면 또 새롭게 조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셔서 근데 그 들어가는 그 클릭하는 손가락이 엄마의 손가락만 있는가? 아빠도 가능한 거죠. 아빠들이 이제 자녀의 성적을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굳이 점수를 속일 필요가 없죠. 속일 수 없죠.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아들하고 엄마랑 짜서 성격을 약간 숨기기도 하고 자식이 또 부모한테 가짜 성적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죠. 옛날엔 도로코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러다가 찢어뜨리죠. 찍고 해져 이게. 침 바르고 네.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절대 못합니다. 모든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엄마들이 마음 편해진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아이 성적이 이렇습니다라고 만천하에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오히려 서로 소통할 수 있죠. 이번에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있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교내 성적과 교내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빠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여보 우리 아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 혹시 당신 친구 그 변호사 있잖아. 그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누구야? 야 우리 아들이 네 직업에 관심이 있단다. 너 만나줄래?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전반적인 사회적 활동 자체가 조금 더 넓은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경우는 이를테면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때 그 진로에서 이미 유경험자들과의 접촉을 함께 빠르게 또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네. 함께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준비하는 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그렇죠. 네, 진로 활동에서 아빠 혹은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인적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직업에서 성공한 분들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많이 줄 수 있죠. 그럼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꼭 학종
이제 우리가 학종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학업이 쫑난다. 그래서 이제 학종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오롯이 공부만으로 삶을 또 승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무엇을 눈여겨보는가 좀 살펴보시면 엄마의 인맥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엄마는 자주 만나고 통화하고 또 아이들과의 여러 면에 있어서 대화의 통로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어쩌면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그 망, 친구의 망과 그 역할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 특별히 아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건강한 동일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주 흥미로운 게 이 딸에 관련된 아버지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아, 최근 네.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가 유행하는 말 중엔 딸바보라는 말이 네. 있는데 이 딸바보는 엄마가 아니라 주로 아빠죠. 그런데 이 바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길래 그런가, 이런 일명 딸 양육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네.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데요. 네. 그 논문들의 내용을 보면 딸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딸이 있는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입법 활동이라든지 판결을 할 때에도 보다 양성평등적인 오. 내용이 많이 들어가더라. 네. 또 CEO들 중에서도 딸이 있는 경우에는 뭐 평등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여성 채용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더라. 네. 또 한 가지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하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대화에 기꺼이 나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딸들은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리천장을 깨는 경우가 훨씬 더 그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딸들을 통해 가지고 관계성하고 공감력을 배우게 되는 거고 네. 이 딸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조직력과 그다음에 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하는 거니까 가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변화까지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 네. 실제 이 아버지의 역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학교를 진학하거나 입사를 했을 때 딸들이 받는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또 요즘은 기업에서 남편들한테도 육아휴직, 아우, 그렇죠? 출산휴가 이런 거 다 주잖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 아빠들 중에서 육아일기를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육아와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 2인 맞아요. 방송을 하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왜 비글 부부 하준이네라고 네. 제가 그 보건복지부 무슨 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뭐 관련돼 가지고 하준이네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 하준이 아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있으면 전맥이겠더라고요. 둘째는 직접 출산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만큼 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분뿐만 아니라 MBC 아나운서 중에 박창현 아나운서라고 네. 그분은 거의 박주부입니다. 맞아요. 박주부예요. 이 딸 그 리온이라는 친구인데 얼마나 그 친구에 대한 사랑과 이 그 기본적인 그 뭐랄까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아이에 대한 네. 그 그림 속에 아빠가 빠지지 않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이 아이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버지의 이 바짓바람이 건강한 바짓바람이라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지금은 50대 아빠들하고 40대 후반 아빠, 40대 초반 아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겠지만 아직까지 흐름을 못 타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안 했으니까 나는 다른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그래서 건강한 아버지 상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20살 정도 된 자녀 또 15살 정도 된 자녀 지금 10살인 자녀를 둔 아빠들의 그 평균 나이들을 비교해 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네. 어떤 변화가 이 아버지들의 이런 사고 구조를 이렇게 바꿔놓게 됐는가 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몇몇 사회적 사건들이 있었죠. 네. 이를테면 IMF라는 게 있었고요. IMF. 그리고 외환위기가 또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실제 지금은 우리가 과거하고 다르게 간통죄 폐지되고 네. 그리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낙태법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위헌 사실상 소지 이제 있다고. 위헌 소지 네.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런 각각의 사회적인 변화가 거의 한 5년에서 6, 7년 단위로 딱 생겨납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그 사람의 머리 구조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서적 자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빠거든요. 아, 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성장기에
갖게 됐던 그 과거의 동일한 아버지를 경험하거나 재생산하고 싶지 않다라는 다짐을 현실로 옮기는 아버지들이 지금의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하는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이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주려고 액션을 취하는 이분들이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도 과거처럼 공부해! 1등! 그게 아니라 더 큰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이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힘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 성장에 개입하는 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봐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명령화 보면 아버지가 그 딸이 결혼할 때 같이 들어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아빠도 나 결혼할 때 울었나. 요즘은 정말 아빠들이 3살, 4살을 키우면서 하는 말이 나 얘 결혼식에 들어갈 때 대성통곡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 투자거든요. 네. 부모 투자는 감정 투자가 1번이고요. 네. 시간 투자, 물리적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네. 만져야 그 느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아픈 시점에 밤을 새워봐야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그 생명이 느껴지거든요. 네. 요새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느끼고 네. 그 살갗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이게 생명을 마신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죠. 사실 에듀파파라는 게 단순히 아이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임신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요즘 난임도 많기 때문에 네네. 자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육아휴직도 같이 하고 육아일기도 같이 쓰면서 자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 그다음에 학교를 들어가면서 전체 과정을 아이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바람직하죠.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애들은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빠 하고 울었어요. 아빠! 지금도 급한 일 있으면 아빠! 바로 나와요. 왜냐 엄마가 집에 자주 없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이나 아주 큰 결정을 할 때만 네. 저는 개입을 하고요. 대부분은 정서적인 그 마음의 포대기는 네. 아빠인 경우가 많은데 요새 아빠들이 바로 그 전형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또 저희 또 남편은 60대고 또 여기는 아직 40대고요. 40대 좀 차이가 나서 그럴 것 같은데 여튼 저희 집은 아직까지는 들어오면서 각자 물어봅니다. 남편은 들어오면서 엄마는 아들도 들어오면서 엄마 어디 있어? 딸도 들어오면서 엄마 이렇게 본인은 아직은 어떻게 들어오면서 걔는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강아지는 강아지는 없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자, 그래서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 요즘 30대들이 굉장히 똑똑하구나. 아 그럼요. 네, 40대가 똑똑하구나. 가정을 소중히 아는구나. 그다음에 자식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구나. 라는 것들의 기본적인 건 굉장히 좋은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 당연하죠. 그렇죠? 거기까지 확장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되게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양육의 환경이라는 게 사실 반토막짜리거든요. 네. 아버지의 양육이 함께 들어와야 이게 온전한 하나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건데 네. 이 건강한 울타리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한쪽 눈에 그 기울어진 시선이랄까 네. 이런 게 있다면 다른 한쪽 눈을 뜨게 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아버지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업맘도 있고 맞벌이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업파도 있고 맞벌이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자의 힘을 통해서 아이들은 더 큰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쭉 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아빠들이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 이걸 적절하게 컨트롤 해주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이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까지 품어내는 공동 양육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그렇죠. 남성들의 에너지의 힘 바로 그게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녹색 어머니회를 녹색 부모회로 바꾸자. 바꿔야죠.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저 또 하나는 아빠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그 아이를 낳은 부인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가족이 중요하다면 이상한 일탈 행위는 안 하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건강한 건 아니고 덜 하겠죠. 네. 네.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중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자식이 소중하다. 자, 에듀파파 정말 재밌는데요. 역시 우리 이호승 교수님은 정말 열었다 하면 청산유수입니다. 이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뇌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대원도 없고
그렇죠. 뭐 콘티도 없고 그냥 무슨 얘기할까 툭툭툭 하다 보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네, 참 대단한 파트너입니다. 여하튼 고춘자 장소팔 같지 않습니까? 좀 오래됐나요? 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샤론코치 연구소에서 만드는 샤론코치 TV 자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늘 우리 이호선 교수님하고 에듀파파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네. 예, 돌아오자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외국어 안 짜이젠. 하시나요? 외국어? 외국어 짜이젠.